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충남은 하늘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산민항 건설 추진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충남도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서산 군 비행장 민항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산 민항은 고북면과 해미면 일원에 위치한 군 비행장 1,190만 제곱미터에 509억 원을 투입해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충남의 현안 사업과 관련해 혁신도시 유치와 서해선 KTX 고속철도망,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반영 등을 거론하며 이제 남은 것은 지난 20년간 역사적 과제로 남아있던 서산민항 유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토 균형 발전, 타 공항에 비해 적은 비용, 환경 피해 최소화, 충분한 수요와 높은 경제성, 국내외 관광 수요,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인구 유입 등 서산 민항 건설 필요성을 설명하며 충남은 하늘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남 국회의원 11명이 주최하고 충남도와 서산시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양승조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와 서산시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충남도가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치료와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도내 6개 종합병원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도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천안, 공주, 서산, 홍성의료원과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정된 6개 종합병원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행위 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상담 및 복합적 치료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우선 진료 후 비용 사후 정산 등의 추가적인 역할도 수행합니다. 양승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와 의료기관이 더욱 협력해 아동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충남 전 지역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무료로 버스를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내년 6세에서 12세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13세에서 15세, 2024년에는 16세에서 18세 등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지난 27일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논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1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업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위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 확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더 행복한 충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무료버스 사업의 예산은 총 145억 5천만 원이며 비용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버스 사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6월 민주항쟁 희생자들을 모든 후세가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 기념 사진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지금의 민주주의는 34년 전 독재와 인권유린에 저항했던 국민의 역량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며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때의 희생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대전 지역에서도 수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모여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화를 촉구했던 역사적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에는 6월 민주항쟁 당시 대전 지역 시위대의 사진 20여 점과 서울 지역의 사진 46점을 포함해 총 66점의 사진이 전시되며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도서지역 등 관할 일원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 20명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습니다. 보령해경은 지난 4월부터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재배와 유통을 막기 위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직접 섬마을과 어촌 텃밭 등지를 돌며 양귀비 재배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20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410주를 압수했습니다.
보령해경은 주민들이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소규모로 재배하거나 자생한 양귀비를 키운 만큼 입건하지 않고 계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50주 이상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장기간 사용되지 않다가 물류창고로 전락한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에 착수합니다. 지난달 31일 충남도는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천안 서북구에 위치한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는 지난 1999년 총 519억 원을 투입해 당시 중부권 최대 규모로 개장했으나 2010년 경영 적자로 문을 닫은 이후 한 업체가 임대해 물류창고로 사용 중입니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서 용역사는 웰니스 여가 복지시설, 시니어 대상 직업 연계시설, 레저 스포츠 시설, 문화예술 복합시설 등 4가지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용역사는 오는 12월 최종 보고회까지 대안별 기본 계획 수립을 마치고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적의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중부 농축산 물류센터는 현재 행정안전부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 내년까지 일부 공간에 충남사회혁신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지난 1998년 문을 닫은 충청은행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충남도는 지난 3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충청권 지방은행이었던 충청은행은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에 따라 진행된 금융구조조정으로 이듬해인 1998년 6월 퇴출됐습니다. 도는 지방은행의 부재로 지역금융경제 낙후, 지역자금 역외 유출, 금융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금융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기준 도내 지역 내 총생산은 114조 6,419억 원으로 전국 3위에 달하지만 역외 유출 규모는 25조 477억 원으로 전국 1위로 충남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자금이 대규모로 새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는 지방은행을 되살릴 경우 지역자금 조달, 지역경제 발전, 지역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대출 과정 축소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지역금융 활성화 TF팀을 꾸리고 사업추진 연구지원단을 구성하며 충청권 행정협의회 의제로도 상정해 공동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지방은행이 있는 시도는 부산과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6곳으로 총 자산은 233조 5,9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달 27일 충남도가 서천군 장항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금강하구 생태 복원을 위한 민관협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수유통으로 금강하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충남도, 충남도의회, 서천군, 전국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든 건데요. 이날 참석자들은 흐르는 금강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재확인하며 의견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태검 기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흐르는 금강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금강을 목표로 하고 여러 국제 같은 의견을 지난달 27일 서천군 장항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민간협력 토론회는 흐르는 금강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 충남도의회, 서천군, 전국 환경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성환 충남도 개발정책팀장은 금강하구 단계별 해수순환 추진과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등 종합적인 방안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구도 관문 부분 개방을 통한 해수순환을 실시하여 하구 생태 복원을 추진하되 치양수장 이설 사업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990년 준공된 금강하구뚝은 충남 전북 일원에 농공업 용수를 공급하고 농경지 염해 피해와 홍수를 조절하는 등의 순기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구뚝 준공 이후 금강의 흐름이 단절되면서
금강호의 수질 악화와 하구뚝 내 퇴적토 누적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생태계 변화로 참게, 웅어, 뱀장어 등 회유성 어류와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곳에 사는 생물 대부분이 자취를 감췄다는 겁니다. 이창희 명지대학교 교수는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강과 바다가 섞이는 기수역 복원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한 당사자 간 합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수문 조절을 통해 어느 정도 기술의 공간적 범위는 기술적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많이 모였을 것 같습니다. 이해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 밖에도 충남도와 전북도가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의견과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하구의 날을 제정하자는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충남도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TV 토론회를 통해서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사고의 날 같은 거, 육아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한편 충남도는 금강하구 생태복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환경부, 해수부 등의 법안 발의를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박완주 의원이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8월에는 금강하구뚝 생태환경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국회 토론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SBN 뉴스 이태검입니다. 지난달 26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장항 재창조 프로젝트 열린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장항 활성화 사업의 하나인 리파인 문화재생 사업에 대한 초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이날 노박래 서천군수는 장항의 역사 유물을 보존 활용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게 해보자라고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달 26일 장항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장항 활성화 신규 사업으로 지정된 장항 리파인 문화재생 활력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포럼에는 노박래 서천군수, 서천군의원, 장항 활성화 위원 등 30여 명이 모여 의견을 나눴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설명에 앞서 노박래 군수는 리파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언급하며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새롭게 각색하고 새롭게 만들어낸다. 그걸 다 옛날처럼 건물 철근 다 뜯어내고 부시보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잘 보존하면서 역사적 문화 유물로서 활용하면서 지역에 새로운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노 군수는 또 장항뿐만 아니라 서천의 모든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장항의 옛 역사 유물들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계신 분, 또 안 계신 분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같이 우리 잘 만들어 보자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왕에 가는 거 아까 한림욕장 치유해서 얘기했지만 잘 갈 수 있도록 하자. 서천군에 따르면 장항 리파인 문화재생 활력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폐선이 된 장항 화물역 철도 부지를 활용해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천군 관계자는 사업 목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기찻길과 같은 유휴시설과 폐산업시설 등의 부지를 찾아 변화시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독특한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버려진 공간을 재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 소통을 강화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제로 실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의 총 예산은 110억 원으로 하드웨어에 100억 원,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에 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하드웨어 쪽에 치우친 예산 편성에 대해 한 장항 활성화 위원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려면 콘텐츠 기획과 인력 관리인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지만 이에 군은 예산 부분은 이미 확정된 부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예산 관련 의견뿐 아니라 철도 부지를 공원화시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의견, 야외 예식장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서천군은 오는 6월에서 7월 장항 활성화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장항 아우름 스테이허브 게스트하우스 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SBN 뉴스 이주영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난 1일 제31회 한산 모시문화제 친환경 축제 선포식을 개최하며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다음 날인 2일에는 글로벌 신진 디자이너 경진대회 및 패션쇼를 선보였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두 프로그램 모두 온라인으로 공개되는데요. 이번 한산 모시문화제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또 어떤 전통 한산 모시 패션 디자인이 눈길을 끌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황희서 기자입니다. 서천군이 1989년부터 30여간 진행해온 한산모시 문화제를 올해부터 첫 친환경 축제로 도약한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노근수는 지난 1일 선포식을 통해 서천은 올해 친환경적인 축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산모시 문화제가 한산모시가 서천군이 우리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산모시 문화제를 놓지 않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친환경 축제를 위한 다짐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 서천군은 행사 추진 배경으로는 친환경과 밀접한 한산모시를 주제로 모두가 즐기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친환경 천연섬유 한산모시 명상에 걸맞게 한산모시를 주제로 다 함께 즐기는 한산모시 문화제도 친환경을 지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누리가 함께 즐기는 전통과 축제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크나큰 과제를 위해서 저희부터가 행동과 실천으로 앞서 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번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친환경 섬유 한산모시를 현대적으로 활용한 신진 디자이너 경진대회 및 패션쇼를 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모근정 디자이너는 2일 열린 이 행사에서 친환경적인 한산모시를 접하기 쉽고 현대인들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패션쇼 제작 배경을 전했습니다. 한산모시가 사실 저희가 1500년 역사를 이어온 그 친환경 소재잖아요. 자연의 풀이 사람이 입는 옷까지가 된 이제 섬유 소재다 보니까 역사성도 있고 또 우리 사람이 입는 옷으로 자연 환경을 입을 수 있다라는 이제 좋은 점이 있는데 패션이라는 것이 갖춰야 되는 기능적인 면들이라든가 그 트렌드만 갖추면 현대 생활에 의복이 되겠다. 서천군은 비록 이번 코로나19의 여파로 축제는 온라인 대동제로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친환경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본행사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온라인 대동제로 개최될 예정이며 전 일정에는 친환경 선포식, 한산모시관 상설체험, 모시학교, 서천장터, 모시퀴즈 경품 이벤트, 모시영상 주민기자단 등이 있으며 11일에서 12일에는 신진 디자이너 경진대회를, 13일에는 디지털 패션쇼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축제 참여는 한산모시문화제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SBN 뉴스 황희서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열쇠가 될 제1기 도시재생 공감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8일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회의실에서 제1기 도시재생 공감 서포터즈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발대식은 노방래 서천군수와 서포터즈 단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진행됐습니다. 서포터즈단은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서천군민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천군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홍보를 담당하게 됩니다. 글, 사진, 영상을 바탕으로 소식지, 블로그를 제작, 배포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이날 노방래 서천군수는 서포터즈단의 역할과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서포터즈, 지원자, 참여자 이 모임을 통해서 진정한 의지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성공의 키라고 보는 것입니다. 28일 열린 서포터즈단 발대식에 이어 오는 6월 3일부터 24일까지 서포터즈단 교육이 진행되며 올해 12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서천군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서천 특화시장 활성화를 위한 6월엔 오감만족 서천여행 특별 이벤트로 서천 여행객에게 5,000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군은 서천여행 프로그램 이용객 2,000명을 대상으로 5,000원 상당의 서천 특화시장 바우처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바우처 지급 이벤트는 한국관광공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서천 특화시장 바우처는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6주간 서천 시티투어, 서천 택시투어, 황금의 도시 장항 향미 미션 여행, 조류전시관 체험 프로그램, 스탬프 투어, 서천여행 SNS 인증자, 장항 스카이워크와 조류 생태 전시관 입장객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해당 프로그램 진행 장소와 서천 종합관광안내소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 내에 서천 특화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벤트 기간 내 바우처 소진 시 지급은 조기 종료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립생태원 야외 전시구역 수생식물원에 다양한 종류의 붓꽃들이 꽃을 활짝 피워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수생식물원은 다랭이 눈을 형상화한 습지 전시구역으로 물에서 살아가는 식물을 직접 만지고 관찰할 수 있어서 방문객들에게 좋은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천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서비스 일환으로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한 달간 컴퓨터 수업을 진행했으며 주요 수업 내용은 글자 입력, 문자표 입력, 표 생성 및 편집하기 등 실질적으로 자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실무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서천군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했던 느린 우체통 엽서 발송 수량이 1,000개를 돌파함에 따라 6월 한 달 동안 느린 우체통 엽서를 작성한 관광객 중 200명을 추첨해 서천 컬러링북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컬러링북을 완성해 서천 종합관광안내소로 가져오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서천읍 주민자치센터 내 문화공간인 우리네 작은 예술공간에서 이달 1일 첫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사진전은 서천서림사진동호회 회원들이 직접 찍은 작품 21점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개최됐으며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주제로 이달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